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완곡하게 북한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전에 우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를 통해서 조금 직설적으로 알리더니 이제 노동당 기관지가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 결렬 사실을 덮어놓을 수 없다 하는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북한에도 휴대폰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500만 명 될 겁니다. 아마 이걸 어떻게 누를 수 없다. 그만큼 정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3월 8일 저녁 9시 48분입니다. 이 노동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외는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 데 대하여, 내외는 그러니까 국내외란 뜻이죠. 내외는 미국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더니 느닷없이 일본을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일본을,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은 일본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하면 됩니까? 이건 완전히 인종주의적 발상인데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한 인종 그룹을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 자, 그래 놓고 이번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순회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았던 국내외는 회담이 뜻밖에도 합의문이 없이 끝난 데 대해 미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탐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 라고 슬쩍 미국을 건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온 세계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 과정이 순조롭게 흐르고 조미 관계가 하루속히 개선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 유독 일본 반동들만은 마치 고대하던 희소식이라도 접한 듯 박수를 쳐대며 얄밉게 놀아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수상이 그래도 일본의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에게 적절한 견제와 조언을 한 것이 이번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을 북한도 아는 모양이죠. 아베는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트럼프가 김정은과 적당히 합의를 해가지고 핵 동결에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을 때리는 ICBM만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 라는 선에서 합의를 해주고 대북 제재를 완화할지 않을까, 이걸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전화를 통해서 요구한 것이, 첫째, ICBM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도 없애야 한다. 두 번째, 북한 인권 문제 소중하다. 그리고 일본 납치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한국인의 안전이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데, 특히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입도 열지 않는데, 아베가 한국까지 대변해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다행히 트럼프가 그 말을 받아서 김정은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얼마나 아베 수상을 대우를 해주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이 사실을 안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며칠 전에 이미 정동연, 유시민 이런 사람들이 이번 회담 실패의 뒤에는 아베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남북한 좌파들이 이른바 민족 공조한다더니 정보까지 공조해가지고 이심전심으로 뭐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통북인 것 같아요. 통북. 일본 사령관을 지낸 박정희
예비역대장이 문재인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반일, 친중, 탈미, 그 다음에 통북이다. 딱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딱 그대로. 자, 그러면은 이제 안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왜 3.1절 기념사에서 그야말로 느닷없이 친일 정제를 청산해야 되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은 것, 이게 바로 친일이다 하는 식으로 친일과 빨갱이 등 이런 것을 등식화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과 오늘 노동당 신문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한 좌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일 운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일 캠페인을 하지 않을까. 반일 캠페인을 하려면 수단이 있죠.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입니다. 친일 부역배들이 만든 나라다.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들이 만든 나라다. 그럼 북한은 뭐냐? 북한은 김일성이가 스탈린의 꼭두각시인 김일성이 스탈린의 지령을 받아서 만든 허수아비 국가고 그래서 괴뢰라고 불렀는데 그런 거 다 숨겨주고 김일성이가 항일운동을 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김일성 그리고 이른바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의 정통성이 있다. 대한민국은 정통성 없다. 생일도 없다. 이런 반일 캠페인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그리고 반미로 가는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노동신문의 반일, 문재인 기념사의 반일, 정동영, 유시민 이런 사람들의 반일이 하나로 쭉 연결되어 가지고 그 목표는 뭐냐? 대한민국의 정통성 파괴, 그리고 반미, 반일을 극도로 하면은 반미로 가고 한미일 동맹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대 반일 캠페인을 앞으로 벌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논리는 당신들의 정체는 뭐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민족 공조하자는 세력 아니냐? 김정은이가 민족이냐? 민족 반역자냐? 민족 반역자와 공조하자는 당신들도 민족 반역자다. 이래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반일 선동을 분쇄하면 됩니다. 반일 선동입니다. 지금 반일을 할 때입니까?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입니까? 지금 일본이 식민지를 만들겠다는 나라입니까?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다가 한미일 관계로 해서 우리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북한 핵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막으려고 하는 나라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친구고 김정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 비하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 논평가 한 분이 금방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이분의 생각도 지금 제가 설명한 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갓끝론, 좌파의 반일 운동과 갓끝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좌파 정권과 종북 세력들은 반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의 반미는 얼른 이해가 가는데 반일은 알 것도 같은데 언뜻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정부나 3.1운동 100년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이 빨갱이와 친일을 묶어버리자 그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북한 학자나 탈북자들은 잘 알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이 김일성의 갓끝론입니다. 갓끝론이란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갓을 벗겨버려야 하는데 그 갓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두 개의 갓끈이다. 따라서 갓끈 두 개만 잘라버리면 갓은 쉽게 날아가 버린다. 즉 대한민국 날아가 버린다 이런 이야기죠. 그 갓끈의 하나는 미국이요 다른 하나는 일본이다. 두 개를 잘라야 드디어 남한 해방이 가능하다. 바로 이 갓끈론은 김일성 생존 시의 지론이며 전략입니다.
김일성 사후에도 이 지론은 김일성의 후대에 대한 유언으로 받아들여지며 지금까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좌파가 반미에 치동하자가 최근에 반일 노선을 적극 하느냐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 좌파는 오랫동안 반일 인프라를 조용히 전국에 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라는 만만한 상대를 만나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눈앞에 다가와 각건 하나를 확실히 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보이자 일본이라는 다른 각건 하나마저 해결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물론 이번 하노이 회담으로 북한과 남한 좌파의 각건 자르기는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미국은 남한을 두 번 구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6.25 때이고 또 한 번은 하노이 회담에서입니다. 자, 이제 남한, 북한 공동 운명체가 되어가고 있는 이 두 정권이 반일 캠페인을 벌일 때 많은 한국인들이 그게 속지 않으려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한 정권 사이의 민족 공조라는 말은 민족 반역자와의 공조니까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공조하는 자도 민족 반역자다. 이 구호를 부르짖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친일보다 친북이 훨씬 더 나쁘다. 친일은 지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친일은 청산할 수가 없어요. 다 무덤 밑으로, 무덤 아래로 들어가고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친북은 살아서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명백한 해악은, 위험은 친북입니다. 친일 청산은 불가능하고 친북 청산은 가능하고 친북 청산은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